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달러 스마일 이론부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학자이자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븐 젠이 고안했는데요. 글자 그대로 달러가 웃는 얼굴 모양을 그린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 달러는 양극단, 즉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을 때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그 중간 정도의 무난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우측의 끝을 보시면 세계 경제가 이제 불안한 시기에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래 달러가 안전하지, 기축통화 달러 사야지 하면서 달러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렇게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한쪽 끝 좌측도 보시면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을 경우에도 역시 그래 다른 국가보다 미국이 좋지 하면서 달러로 돈이 몰려서 강세가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구간 그러니까 위기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미국만 독보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을 땐 투자자들이 다른 통화를 찾아서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져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는 입모양의 스마일 곡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달러는 여기서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먼저 주말 사이에 터진 소식부터 보시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3대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의 등급을 내린 셈인데, 과거에도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주가가 출렁인 사례가 많았던 터라 이번에도 증시가 흔들릴까 관심이 모아집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강등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늘어나는 정부의 부채 비율. 지금 GDP 대비했을 때 124% 수준이라고 밝혀지죠. 두 번째는 연간 이자 지출이 국방 예산을 넘길 정도로 높아진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서 연방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악관 측은 반대의 진영 쪽, 반 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고 이 모든 건 바이든 정권의 탓이고 나는 무디스를 믿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 때 S&P 500 지수와 코스피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당일에 S&P 500 지수가 6.7% 떨어졌고 코스피는 당일 3.8% 떨어졌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미국은 40거래일이 걸렸고 한국은 34거래일이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3년 8월 피치가 강등을 했을 때는 S&P 500 지수가 1.4%, 코스피 1.9% 떨어지면서 당일 주가는 그 전보다는 좀 덜 했습니다만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때가 그 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 하락세와 이런 약세 기간이 장기화될지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1년에는 직전 부채한도 협상 직후 3일 만에 기습적으로 단행을 해서 시장이 너무 놀랐죠.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미국 등급 강등이라 이제 충격이 컸고, 사실 당시 유럽 재정 위기 확산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이익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하락한 건 유럽의 재정 위기가 주가 하락을 더 약하게 했던 근본 배경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미 한 차례 신용등급 하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급락의 정도는 그전보다 크지 않았죠. 이후에 저점까지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 50거래일 이상 걸리긴 했지만 이 역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에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고금리 장기화 부담이 있었고 국내는 2차 전지 포모 증후군 발동하면서 급등이 한참 있었죠. 과열이 있은 이후에 주가 폭락의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은 어떨까요? 2023년 11월 등급 전망을 하향한 뒤에 1년 6개월 만에 단행한 이 뒤늦은 예고성 강등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입니다. 통상 신용평가사들은
강등 이전의 등급 전망 변화를 보시면 걸린 시차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을 넘겼죠. 1년 6개월이 걸렸으니까 무디스가 꽤 고민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두 번 그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를 체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 큰 파괴력을 보이기에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재료라는 분석이 현재 미국과 국내 증권가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은 관세로 인한 수요 공백 우려가 실적 가시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연준 정책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주가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나마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만한 자리라고 키움증권에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 어디까지 PBR이 밀렸냐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첫 번째 2011년에는 1.1에서 1.2배까지 밀렸었고요. 두 번째 피치에서 강등했을 때는 PBR이 0.94에서 0.96 정도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이 받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PBR이 0.87에서 0.89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문제죠. 수급과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즉 달러당 원화 가격이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물론 수출주 실적에는 안 좋지만요. 수급 상황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은 해당국의 성장률과 통화 강세의 가능성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강세가 본격화된 5월부터 한국 시장을 매수로 전환한 기조가 포착이 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를 하다가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6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1조 4,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처음 2주 연속 순매수 흐름인 건데요. 이 상황에서 달러 스마일 이론처럼 미국 경제가 나쁘니 세계 경제도 나쁠 거야에 주목해서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미 달러화와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이 과거 두 차례 강등한 이후에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달러 인덱스와 이 환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원화 강세를 지금 우리나라에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 하락을 의미합니다. 가뜩이나 환율 예측이 유가와 더불어서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는데 현재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과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 키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